전셋값 상승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참에 집을 살까 아니면 서울 전셋값으로 또 수도권 집을 마련해 볼까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70주 연속 오르고 있는 전셋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매매 가격을 자극할지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볼 때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부의 정창신 기자, 설석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설 기자가 이제 전세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전세난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구체적으로? 예,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와 중저가 아파트를 일단 나눠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서울 중저가 아파트는 대체로 전세값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현대 1차 아파트 전용 84.66제곱미터의 경우를 보면 올해 초까지 3억 원 미만의 전세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지난달에는 전세값이 3억 2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강북구 번동 한양 아파트 전용 84.67제곱미터의 전세 가격을 보면 지난 8월 3억 1천만 원이었는데 지난달 3억 7천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새에 6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20%가량 오른 거네요. 예. 반면 고가 아파트의 전세값은 보합 또는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 아파트 전용 84.8제곱미터는 어제 날짜 기준으로 8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지난달 같은 평수 전세 거래 건수는 모두 7건이었습니다. 평균 9억 원 이상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시 말해서 최근 들어서 전세값이 조금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제가 수원 광교 중흥 S클래스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전용 129.41제곱미터의 전세 거래는 8월과 10월 동안에 8억 9,250만 원으로 같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정리하면 고가 아파트에서는 주춤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저가 아파트는 상승세로 보이고 있어서 전체 평균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갭매우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지표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정부 지표 따로 있고 민간 지표 따로 있는데 분위기로 이게 확인이 된 겁니까? 예, 어제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본의 월간 KB 주택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5억 3,67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이후 처음 5억 원을 넘겼던 지난 8월보다도 7.5%가 상승한 겁니다. 이 지표로 일단 올라갔네요. 분위기가 이제 계속 될지를 조금 봐야 되는데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뭐 뉴스로도 전해드렸다시피 정부에서 대책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각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때요? 네, 전세난은 결국 수급의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수급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다 이렇게 말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돼야 할 전세 물량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면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전세 공급이 부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최근에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달보다 4.1%포인트 오른 191.1%로 조사됐습니다. 2001년 8월 이후 19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 높아졌다는 건 전세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전세난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지만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주 요인이 되겠죠.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대차 3법상에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 내에 사실 매물 부족을 좀 불러오면서 신규 계약 중심으로 가격이 뛰게 만든 원인 제공을 한 거죠. 이제 정 기자와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세난 계속될 것이란 관측 우세하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정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은 결국은 공급으로 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새로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데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한 수년, 3년, 5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하는 방법으로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놓은 방법이 뭐냐면 이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주택을 좀 전세로 전환해서 공급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상가나 오피스 이런 거를 주거용으로 좀 전환해서 공급 효과를 내자. 용도 변환을 해준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또 아까 나왔던 뭐 LH나 SH 이런 공공기관의 물량을 좀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 뭐 이런 걸 좀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빈집
활용하자 뭐 이런 그렇죠. 얘기인 것 같은데 서울에 보니까 뭐 공실이 8만 가구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고. 생각보다 많고 뭐 일시적 공실 빼더라도 빈집 활용하면 공급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공공에서 얘기한 거고 민간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합니까? 네, 마찬가지로 민간도 이제 공급을 얘기를 하는데 예. 시장에서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 나와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임대 사업자들이 좀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양도세, 뭐 일시적인 완화, 뭐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12년도인가 한번 13년도에도 과거에 좀 있었죠. 예, 예,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이런 조치는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기조랑은 좀 결이 다르거든요. 거의 정반대죠. 그러니까 예. 정부가 좀 큰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이건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참 갈팡질팡 자체가 아니라 지금 약간 진퇴양난이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갈 길도 멀다라는 얘기고 전셋값 오르면 결국에는 집값으로 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일각에선 나오는데 어때요 이 부분은? 네, 전셋값이 좀 급격히 오르면서 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모습이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전셋값으로 이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이 그런 곳들인데요. 뭐 앞서 설 기자가 짚어줬듯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억 3천만 원 정도 되고 예. 또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값이 6억 원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세 살 바에는 7천만 원 더 주고 뭐 수도권으로 집을 사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마침 어제 이 건설산업연구원이 내년도 이 건설 부동산 경기를 전망하는 세미나를 열었는데 예. 이 자리에 참석한 이 강민석 KB 경영연구소 부동산 시장 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 학습 효과가 생겼다. 그래서 각종 규제에도 이 매매값이 반등하는 것을 보면서 버티기에 돌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놨고 또 전세값이 오르면서 이 매매를 받쳐주는 효과가 생겼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부에서 이런 학습 효과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데 강력한 드라이브와는 반대로 또 이제 재산세 경감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서 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까지는 예. 재산세를 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현재 재산세율은 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이 0.1에서 0.4%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 구간별로 세율을 0.05%씩 내리겠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3년간 또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좀 올리겠다고 예. 했죠. 그러니까 뭐 서민이나 중산층의 좀 부담을 좀 완화해 주겠다라는 차원인데 그럼 얼마나 완화가 될까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주세요. 예. 용인의 한 입주 2년 된 신축 아파트라고 네. 불리는 단지인데 현재 시세가 한 8억 원 정도 되거든요. 공시가격을 알아봤더니 4억 5,800만 원입니다. 예. 근데 현재 재산세 이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재산세가 99만 원이 나오는데 이 정부의 경감 대책으로 계산을 해보면 내년에는 한 7만 4천 원 정도 이 깎아주는 할인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진 않죠. 예. 근데 네. 여기서 이제 현실화율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8억 원에 8, 9, 70이면 해당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의 정창신 설석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